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력 함수인 input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입력받아 오고 그 입력받은 값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를 결과를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코드를 수정을 하고 실행을 다시 했었는데, 그런 것 말고 만약에 내가 키보드로 직접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결과를 다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냐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뭐 요렇게 input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input이라는 애로 가로를 열고 닫아 주신 다음에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해가지고 your name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물음표를 하시고 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명령 쉘 있는 부분에 your name이라는 애가 뜨면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뭔가를 입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을 하시잖아요. 이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은 그 이름이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얘가 실제로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name이라는 변수를 아예 받아버립시다. 네. 만약에 your name이라는 질문이 떴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을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name이라는 애를 출력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은 your name 하고 나서 커서가 지금 깜빡이고 있죠. 뭔가를 명령을 받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다가 직접 뭐 abc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네, abc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얘를 뭐 쓸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뭐 your name 하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안녕 뭐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 앞쪽에다가 프린트를 하기 전에 hello 하고 name 변수를 받아오겠다라고 요렇게 네, 써보시면은 앞에 이제 hello라는 문장이 뜨면서 뒤쪽에는 내가 방금 전에 키보드로 입력 받아온 그 변수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네, 아까처럼 이름을 물어봤고 AAA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녕 AAA야 라고 그 문장을 출력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장을 받으실 수도 있고 숫자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받아올 때는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볼 때 뭐 정수는 int라는 걸로 해서 이제 정수형, 그리고 float이라는 애, float라는 애는 소수까지 나타내는 실수형, 그리고 str이라는 애는 문자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숫자를 뭐 두 개를 받아와 가지고 곱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라고 한다면은 input에다가 여기다가 뭐 뭘로 할까요? 첫 번째 숫자니까 first number, 첫 번째 숫자를 받아올 거고, 그리고 뭐 바로 출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 값을 정수형으로 내가 받아올게 라고 할게요. 숫자니까는 뭐 넘버의 약자인 num으로 하고, 걔를 a라는 변수에다가 정수형으로 해가지고 요 num이라는 애를 받아올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숫자도 받아와야 되니까는 second number는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여기 좀 더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 써도 실행은 잘 돼요. 실행은 잘 되고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는 num1, num2라고 이제 변수 이름을 따로 이제 지정을 해 드릴게요. 근데 왜 그냥 num이라는 애로 해도 지장이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지금 a라는 거에 저장이 됐고 정수형으로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num이라는 애를 쓸 때는 두 번째 내가 입력받고자 하는 애로 num이란 값이 덮어져 써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2로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어떤 값을 입력받으면 A에다 저장이 될 거고 두 번째 어떤 값을 입력받으면 B에다 저장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A랑 B랑 곱한 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숫자 뭐니라고 하면은 10 값을 놓을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럼 두 번째 값은 또 뭐니라고 하면은 뭘로 할까요? 2 값으로 할까요? 2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A라는 애가 10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B라는 애가 2 값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2 곱하기 10 값인 20 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짜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for문 배웠고 if문 배웠고 뭐 while문 같은 것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계산기 같은 걸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서 뭐 그 숫자를 받아오고 그리고 중간에는 문자 열을 받아와 가지고 문자열이 어떤 경우에는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하고 뭐 아니면 빼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해라 뭐 요런 if문과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받아오는 input문 인풋 함수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또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뭐 여기 이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뭐 더하기로 바꿔도 되고 뭐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계산기 만드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할 예제는 지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렇게 째깍째깍 지나갔을 때 내가 뭐 한 10초가 지나면은 이 정도면 10초가 지났겠다라고 해서 딱 확인을 해보는 진짜 10초가 지났는지 아니면 10초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체크하는 그 함수가 패키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import 그 터틀과 같이 time이라는 애를 불러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엔터를 누르시고 10초를 세봅시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인풋을 이용을 했으니까는 요 멘트가 뜨겠죠. 엔터를 누르시고 10초를 세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자마자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재지는 거예요. 어떻게 잴 수가 있냐? 타임이라는 그 패키지를 불러와서 쓸 거다라고 했으니까는 타임의 타임 요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시간을 이제 재는 거예요.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시간 재는 처음 시작 값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이 쭉쭉쭉 지나가겠죠. 그럼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멈춰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제 시간을 확인해 봅시다.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시간 재는 것을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기 인풋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 재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 스타트 부분을 엔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재줄 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요때의 시간 재줘가지고 스타트라는 변수에다 넣을 거다라는 거고요.
요때에 진짜 끝날 때의 시간을 재가지고 end라는 변수에다 넣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시작할 때 요 엔터를 누를 때의 시간을 딱 재주고요. 그때를 0초로 재주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나간 요 때의 시간을 다시 몇 초인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 지나간 시간은 얼마냐, 내가 실제로 지나간 시간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이때가 더 긴 시간이잖아요. 더 오래된 시간이니까는 큰 시간 빼기 작은 시간, 처음 시작 시간,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의미를 하냐, 뭐 지금이 오후 12시다 라고 하면은 12시 1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해서 엔터를 쳤어요. 그럼 얘는 12시 1분을 기억을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12시 내가 2분에 여기서 또 엔터를 쳤다라고 하면은 12시 2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간을 계산하려면은 12시 2분 빼기 12시 1분 이렇게 하면 1분 지났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드 빼기 스타트 하시게 되면 이제 실제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계산만 되니까는 출력을 해 보셔야겠죠. 프린트 뭐 리얼 타임, 실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리얼 타임이라는 리얼 언더바 타임이라는 애를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걔는 초일 테니까는 세컨드의 약자인 SEC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리얼 타임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체크해 본 시간, 그리고 요 뒤쪽에서는 차이를 한번 해볼까요? 실제 시간과 그 저기 10초가 지난 거에 정말 차이. 그럼 리얼타임에서 10초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11초에서 멈췄다라고 하면은 차이는 1초가 날 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고 진짜로 한번 10초를 한번 대강 맞춰 봅시다. 실행하시면은 엔터를 누르고 10초 세보자 라고 해서 아직은 시간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엔터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현재 시간이 스타트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시간은 9.5409초래요. 그래서 차이는 몇 초냐라고 하면은 0.9초 모자랐다. 지금 10초가 되기 전에 이제 멈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문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몇 초가 모자르다 아니면 몇 초가 초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if문을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겠죠. 초과나 아니면은 뭐 미만 뭐 이런 멘트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다양하게 입력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이 코드를 좀 더 수정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될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인풋에 대한 것을 했는데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계산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if문이나 for나 뭐 while문 같은 것들을 다 다양하게 이용해서 계산기 만드는 거 프로그램,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됐으면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났으면 10초가 지났으면은 그때에 나오는 그 멘트는 뭐 10초가 초과하였습니다. 아니면은 뭐 10초에서 뭐 몇 초 더 초과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if문으로서 코드를 좀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풋에 대한 인풋 함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